스스로 착각을 했어요. 나는 위대한 화가다. 나는 위대한 군인이다. 자, 이거는 제가 RGO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독일 우월주의에 빠져버려요. 유력 인사들을 다 포위한 다음에 손들어요! 부대타다! 이런 청년이 나라를 이끌어야지. 아돌프 히틀러 말 잘했네. 이야. 얘가 인재네, 인재. 전국구 스타가 되버렸네. 그 히틀러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틀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또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안 좋은 타이틀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독재자, 학살자, 무슨 사이코, 사이코패스 등등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외로 히틀러가 만들어낸 게 많습니다. 아우토반, 히틀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히틀러의 그 홍보 나팔수라고 하는 괴벨스가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띄우기 위해서 만든 거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히틀러가 두 가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했어요. 홍보용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라디오. 라디오가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1930년대만 하더라도. 나눠주라고. 그래야지 히틀러의 연설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게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다 나눠줘라. 그리고 히틀러의 연설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언제 듣냐? 정각이 할 테니까 들으라고. 그럼 정각이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괴벨스가 만든 게 뭐냐면 뚜뚜뚜뚜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를 히틀러와 괴벨스가 만들었어요. 복스바겐, 포르쉐 박사 보고 만들라고 했죠.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히틀러 때는 완성을 못했지만 그 히틀러가 국민 보급형, 정말 4인 가족, 5인 가족이 교회에 놀러 나갈 수 있는 사이즈의 저렴한 차를 만들어라. 복스바겐, 말 그대로 복스, 일반 국민들의 차, 복스바겐이잖아요. 그리고 사상 최초로 올림픽 경기를 라디오와 TV로 생중계를 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즐기고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히틀러와 괴벨스가 만든 것이 꽤 있다. 이 히틀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나중에 물론 국적을 독일로 바꾸긴 바꾸지만 꽤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살았어요. 물론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같은 범게르만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도 같고 독일어를 씁니다. 야! Ich liebe dich, 아인슈타인 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공무원이었고 한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도 나처럼 공무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어요. 근데 히틀러는 공무원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전 공무원이 싫어요. 공무원 해! 국공무원! 노량진 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히틀러가 약간 나는 아빠가 싫어요 하면서 약간 외톨이 생활을 해요. 은둔 외톨이를요. 그러면서 취미가 뭐가 생기냐면 그림이요. 그림. 근데 히틀러가 그린 그림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약간 망상주의자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고 나는 대화가가 될 거야. 레오나르도 디카푸치노 같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부터는 내 꿈을 펼쳐라. 그러면 정말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화가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그립니다. 자기는 대충 그려도 대화가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목표가 뭐였냐면요. 당시 비엔나에 있는 그 미술 아카데미, 최고의 미술 학교인데 거기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넣습니다. 올해 낙방 해요. 노량진 가자. 재수랍니다. 또 낙방. 보통 그러면 화가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 찾아가요. 누구냐? 아니요, 저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데요. 왜 2년 연속 저를 떨어뜨리십니까? 해요. 교장을 직접 찾아가요. 근데 당시에 무슨 그 1900년대, 1910년대 요때 미술 풍조를 보면 인상파 이런 순수 미술이 대세였는데 히틀러가 그린 그림 작품을 보면요. 건축물이에요, 건물이요. 이건 롯데월드 이런 식으로요. 사람도 없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지금 네가 그린 그림 보라고. 이게 지금 건물들 그림이잖냐. 이거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그림 아니라고. 나가라고 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교감도 느낀 거예요. 얘가 나가라고 하면 분명히 내일 또 찾아온다고. 그래서 머리를 잘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내가 이런 놈들 퇴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아돌프 히틀러군. 지금 보니까 건물 그림을 잘 그렸는데 당신은 건축에 재능이 있어 보여. 그래서 순수 미술 말고 건축학과로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을 돌려버립니다. 그렇지. 내가 이 학교 떨어진 이유는 내가 미술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건축 쪽에 나는 실력이 있었나 봐.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부터는 난 아키텍 건축가야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요. 그럼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또 안 해요 또. 그러면서 그 교장이 어떤 그 제안을 했냐면 오스트리아 말고 옆 나라 독일 가보라고. 거기 가면은 네가 그린 이런 건물들 많으니까 가서 너 거기도 독일어 써. 거기 가서 공부해보라고. 또 그 귀 팔랑팔랑 또 독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안 해요. 그때부터 히틀러가 어떤 사상이 빠져버리냐면 독일 게르만족 우월주의에 빠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제가 RGO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 어떤 방송에서도 이건 얘기를 안 했어요. 나머지 건 다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면 독일 우월주의에 빠지냐? 오스트리아는요, 당시에 프란츠 요세프 1세라는 양반이 황제였거든요. 이 양반이 약간 포용주의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 받아줘요. 집시, 유대인들 다 위아더 월드 다 받아줘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군에도 오스트리아인뿐만 아니라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뭐 집시, 유대인들 다 입대를 시켜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힐리베디히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군대를 꾸리고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왜 집시와 유대인들도 거리에 넘쳐나고 군대에도 왜 집시와 유대인들이 들어가냐고. 오스트리아 아무리 게르만족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난 싫다고 하고 딱 봤더니 독일은 자라라라라라 아리아 민족 파이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르만족의 미래는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독일이다 라고 그때부터 독일 우월주의에 빠져버려요. 실제로 아직까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술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술을 먹다가 그 히틀러가 옆에 어떤 사람이 앉죠? 그럼 이 얘기를 합니다. 이왕 여기 앉으신 김에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 Was ist das? 뭔데? 우리 독일 민족이 어떻게 위대한 민족이고 게르만 오스트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자, 이런 과정에서 뭐가 터지냐 하면은 191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립니다.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생일대의 대전환점이었어요. 이 전쟁이요. 당연히 그 1차 세계대전은요, 독일도 참전국이었고 오스트리아도 참전국이었거든요. 자기 조국이었던.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히틀러는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입대를 해야 돼요. 안 가요. 그러면서 독일군에 입대를 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스트리아군에는 집시, 유대인, 별의별 다양한 민족이 다 입대를 한 상태였거든요. 나는 나인! 싫다 이거예요. 나는 오로지 게르만족이 소속돼 있는 독일군에 입대를 하겠다. 그러면서 연락병이 되는데요. 당시에 연락병, 1차 대전 때 연락병이 제일 위험한 그런 보직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락병이요, 2명이서 세트로 돼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포탄 사이를 뚫고 가야 돼요. 왜 2명일까요? 가다가 한 놈 포탄 맞아 죽더라도 한 놈은 끝까지 가라 이거였거든요. 그만큼 많이 죽었어요. 히틀러는 그런 위험한 보직을 했었는데 히틀러가 소속돼 있는 연대의 모든 연락병들이 다 전사해도 히틀러만큼은 살아남아요. 한 그 일화가 유명한데 한 번은 어떤 연대본부에 그런 쪽지를 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충성, 저기 이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쪽지 전해 받으십시오. 아 그래, 아돌프 히틀러라고 했나? 먼 길 오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고 가라고. 괜찮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고 막사를 나오자마자 그 막사에 포탄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거의 뭐 교과서 같은 책인데 여기 어떤 글을 남겼냐면요. 군대 생활이 정말로 나에겐 집과 같이 편안했다.
라는 글을 남겨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친구도 없고 왕따였잖아요. 입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외국에 와가지고 독일에. 근데 물론 입대를 한 상태에도 친구는 없었어요. 히틀러가요. 유일한 친구가 개 한 마리였거든요. 히틀러와 그 전쟁터에서 찍은 개 사진도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히틀러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학살을 한 그런 살인마인데 인류 최초로 동물복지보호법을 만든 사람도 히틀러예요. 히틀러가요, 그 1923년도에 무력 쿠데타를 한 번 추진해요. 나치당이요. 그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은 더 이상 독일 제국, 황제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튀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개판 공화국이 생깁니다. 정당 수만 수십 개 엉망진창했어요. 히틀러가 딱 봤을 때 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위기는 곧 기회다. 내가 그러면 무력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내가 베를린으로 진격해가지고 내가 중앙 정권을 잡겠다라는 깜찍한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당시 히틀러의 그 거점 지역이 민헨이었거든요.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지역 정치인들이 다 모인 호프집에서 이 지역 인사들을, 유력 인사들을 다 포위한 다음에 손들어요! 쿠데타다! 모든 쿠데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얘는 아니에요. 통신선 끊고 단전 단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깥에 SOS 못 칠 거 아니에요. 근데 히틀러와 나치당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갇혀있던 요 유력 인사들이 야, 히틀러라는 미친놈이 지금 우리 가두고 있다고 빨리 지금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지원 SOS를 쳐버렸네. 해가지고 이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잡혀요. 철컹철컹. 원래대로면 히틀러는 최고형을 받고 안 좋은 케이스는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해야 돼요.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요. 법정에서 판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돌프 히틀러 너는 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냐 했더니 독일 게르만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인데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는 기성 정치인이 이랬고 너가 이랬고 어떤 정당이 다 이랬고 이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독일이 망한 거야 해요. 법정에서 그걸 기사화하고 있던 기자들이 우와 말 진짜 잘한다 해가지고 기사화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민헨 지역의 동네 스타였던 히틀러가 이걸 막 전국적으로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해버리니까 전국구 스타가 돼버렸네. 사람들도 신문 딱 받아본 다음에 그래 맞아 이런 청년이 나라를 이끌어야지. 아돌프 히틀러 말 잘했네. 얘가 인재네 인재. 이제 더 이상 이 법정과 판사들도 히틀러에게 최고형을 못 때려요. 전국구 스타가 돼가지고. 이건 야사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 팬클럽들이 히틀러가 구금되어 있는 그런 구금시설에 와가지고 꽃다발과 러브레터 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간수들도 더 이상 터치를 못해요. 전국구 스타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극형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줄고 해가지고 한 9개월인가 살고 나와버려요. 히틀러가요. 실제로 독일군 장교들이 히틀러를 제거해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실제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해요. 히틀러는 정말 명이 오래 붙어 있는지 그거를 살아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요. 히틀러는 정말 오래 살고 싶었는지 기미상궁을 뒀다니까요. 기미상궁이 뭐죠? 얼굴에 기미가 있는 상궁이 아니라 음식에 독이 있나 안 있나를 테스트해보는 상궁이 기미상궁이에요. 놀랍게도 히틀러는 똑같은 독일 민족의 젊은 여성들을 기미상궁으로 데리고 와서 잡아왔어요. 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내가 먹을 음식을 먹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먹이게 시킨 거예요. 독일 여성들에게요. 그 히틀러 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시작부터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의해 가지고 은둔형 외톨이가 됐고 은둔형 외톨이였던 히틀러가 약간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해 가지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 스스로 착각을 했어요. 나는 위대한 화가다. 나는 위대한 건축가다. 나는 위대한 군인이다. 나는 위대한 연설가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회가 정말 다 히틀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가지고 독일 총통 자리까지 오르는데
결론은 인류 최대의 비극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